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게 그 이재마가 말하는 사상의학이라는 겁니다. 건, 리, 간, 곤. 이렇게 순서쌍을 다 겹치면 8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겹치잖아? 그럼 6개짜리 짝대기가 나옵니다. 이걸 64쾌라고 합니다. 순서쌍으로 겹치는 거예요. 64 곱하기 6이 됩니다. 384개를 가지고 하는 게 주역점입니다. 주역점이 맞느냐? 삼불개호 연구소. 그리고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게 이게 이제 태극, 점 보는 거거든요. 점 보는 거거든요. 태극이 맨 위에 있고, 얘 짝대기로 그리면 안 되는데, 내가 짝대기로 그려놨네.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음하고 양으로 나뉘는 거야. 음하고 양으로. 이쪽에 양, 이쪽에 이렇게 끊어진 건 그 다음에 짝대기는 양, 이렇게. 우리는 태극기를 봤기 때문에 다 저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걸 왜 저런 식으로 부호를 썼느냐에 대해서 말도 많은데 저게 무슨 성기랑 연결될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 근데 워낙 옛날 거라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알 수는 없어. 근데 그냥 보면 그렇게 좀 생겼지.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해서 얘를 두 번 겹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태양. 요거하고 요거를 하나를 섞어서 이렇게 겹치면 이게 음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양이 내려오니까 이걸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음. 그다음에 이걸 이제 거꾸로 얘하고 계속 순서쌍으로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두 번 겹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두 번 겹치면 얘가 되는 거고 한 번씩 섞이면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순서쌍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재마가 말하는 사상의학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미개한지를 알 수 있지. 잘 봐. 그래서 태양의 체질을 가진 사람은 양기가 충만하니까 김종국 같이 된대. 몸짱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체형 좋지. 좋지. 아니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태음, 음기가 쭉 쌓이면 눈사람 같이 된대. 살쪄가지고 약간 굴러다니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살로 있는 거지. 근육으로 있는 게 아니고 빵빵하긴 빵빵한데 이쪽은 근육으로 빵빵한 거고 이쪽은 살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눈사람 김종국. 아니 그냥 체형들을 봐봐. 주변에 체형들을 봐봐.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쪄요 하면 얘야. 그리고 얘는 운동한다고 김종국이 되느냐? 안 돼. 아니 걔네는 그렇게 얘기해. 사상의학 쪽은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소양이에요. 소양 체질이 제일 좋아. 소양 체질은 음하고 양하고 같이 있는 거. 이건 너무 강력한 거고 이거는 음하고 양하고 같이 있는데 소양은 호리호리하면서 근육 있는 거. 아이돌 중에서 근육 있는 애들 있잖아. 예전에 뭐 옥태견 뭐 이런 애들이 소양이에요. 몰라. 걔 운동 안 하면 막 살이 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애야. 소음 비실비실. 그냥 이렇게 약간 젓가락 스타일 있잖아. 저런 애 운동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안 돼. 옛날에 뭐 배형만 이런 너무 옛날 사람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굉장히 가는 분들 있잖아요.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의 대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이렇게 보면 그냥 뭐 굴곡 없이 이렇게 민자로 야, 쟤는 좀 너무 애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이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축복받은. 여기 먹으면 가성비 끝내주지 막 쫙 올라온다. 이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게 이제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질에 맞게 뭐 이렇게 해서 약한 거는 보충을 해주고 강한 거는 좀 이제 약을 써가지고 이제 깎아주고 그런데 요거를 순서쌍으로 요 네 개를 한 번 더 겹치면 이렇게 가요. 손태희진 송강강곤이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쌍으로 쭉 겹쳐봐. 겹쳐서 동일한 거는 빼고 그러면 이렇게 가.
그래서 손태, 이진, 손, 강한 곳.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예전에 외울 때는 그렇게 외웠거든. 건이에요. 건태, 이진, 손, 강한 곳. 건태, 이진, 손, 강한 곳. 건삼년. 건은 세 개가 다 이어져 있다. 태상절. 태캐는 상이 끊어져 있다. 이중어. 이는 이캐는 중간이 허하다. 비었다. 이 얘기예요. 진하련 그러면 진캐는 밑에가 연결돼 있다. 진은 아래만 연결돼 있다. 진하련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예. 그리고 우리가 아는 네 가지가 여기 있지. 건, 리, 그 다음에 간, 곤. 그래서 이게 하늘, 땅, 그 다음에 물,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물은 이거 뒤집으면 이게 물 숫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끊어져 있고 가운데 흐르고. 그래서 물은 중간에 좋은 거는 다 중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거고, 불은 오히려 중간이 온도가 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 같은 거 붙일 때도 보통 이제 촛불에다가 갖다 박는 분이 있고 그러면 잘 안 붙죠. 오히려 위로 올리는 게, 불 위로 올리는 게. 그래서 이건 이중어니까 중간이 오히려 약하고 양쪽이 강한 게 불.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순서상을 다 겹치면 8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눈깔만 빼가지고 우리가 태극기에 갖다 꽂은 거고, 8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걸 다시 한 번 더 겹치잖아? 그럼 6개짜리 짝대기가 나옵니다. 이게 총 순서상으로다가 해가지고 겹치는 걸 빼면 64개가 나와요. 이걸 64쾌라고 합니다. 쾌. 64개가 나와. 64개가 나와. 그리고 64니까 요걸 하나씩을 하면 64 곱하기 6이 됩니다. 몇일까? 4, 6에 24, 6, 6에 36, 384개가 나와. 요 384개를 가지고 하는 게 주역점입니다. 주역점 384. 주역점이 맞느냐? 안 맞아요. 제가 주역학회 회장님한테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안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치다가 좋은 캐 나오면 스톱하고 죽을 때까지 치지 마세요. 그냥 평생 그걸로 믿고 삽시다.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똑같은 철학이라고 말을 자꾸 그렇게 써서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철학관 점쟁이들하고 우리는 진짜 그냥 학문적 철학, 저는 철학과 출신이니까 학문적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거를 격언으로 보는 거지, 쉽게 말해서 교훈으로 삼는 거지, 저거를 저렇게 막 진짜 점사가 맞고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걸 의리역이라고 하고, 점사가 맞는 거를 상수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계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이 엄청난 소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주역이 알딸딸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이 엄청 잘 돼요.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는 중관하고 주역하고 선하고 이런 게 제 주특기예요. 그리고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유식학, 불교의 유식학도 있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잘 안 됩니다. 그냥 직관적이고 통밥적이고, 그러니까 미학적인 사람들이 주식이 아니고 주역. 주역, 중관, 선 이런 게 잘 돼. 그러니까 약간 예술하는 과들. 그래서 거기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딱 했을 때 감각적으로 딱 알아듣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주역 배우러 중국 유학 가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지. 그때 갔으면 또 인생이 또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쪽 약간 예술적인 사람들이 순발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약간 버라이어티에 강한 거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어떤 원리적으로 쫙 짜져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처럼 딱 대본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 방 가서 얘기하고 이 방 가서 얘기하고 이 방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지. 그래서 뭔가를 딴 거를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쩌리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거는 정리가 잘 된 거를 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창의력 비중이 점점 높아지거든, 대학원이나. 그러면 이제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컨텐츠 부자가 될 수 있고 순발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위의 세대들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이런 사람들, 딱 정형화된 사람들이 잡고 있었던 시절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별로 안 먹혔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죠.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잖아. 왜? 그렇게 짜갖고 하는 거는 이제는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봐봐. 384개 짜리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공자 때 벌써 저거 잘 안 맞아라고 공자도 그 인식을 하고 있어요. 2500년 전에. 왜? 안 맞는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의미한 결과값을 이 정도까지 도출을 못하면 안 맞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라고 말할 때, 내가 돈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진짜 땡푼이야, 한 푼도 없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 2, 3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난 돈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우리 형하고 싸울 때 그때 쓰레기 문제로 싸웠지. 나한테 쓰레기통을 비우래. 그래, 나는 쓰레기를 버린 게 없어. 이랬더니 내가 요만한 거 버린 거를 거기 쓰레기통에 주워와가지고 이건 네가 버렸잖아 이러더라고. 내가 버린 게 없어라고 말한 거는 그 쓰레기의 상당 부분에 나는 한 1%밖에 차지하지 않았어. 근데 왜 내가 버려야 돼? 라고 나는 말한 거였고, 우리 형은 너도 동참했으니까 네가 밑에니까 네가 버려야 돼 라고 해서 박 터지게 싸웠지. 박 터지게 싸웠지.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를 버린 게 없어 라고 했더니 우리 형은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느냐? 아니야.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돼. 하지만 유의미한 이 정도의 결과값을 얻어내지 못하면 이것을 기준 삼아서 일을 할 수는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청약을 해. 근데 청약 확률이, 대로 확률이 이 정도야.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중도금 마련할 생각을, 계산을 때려야 되는 거야. 근데 한 10% 이하야. 그러면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냐? 안 되면 아예 던지지도 않겠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던지는 거지. 하지만 그게 유의미한 결과값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공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그런 개쓰레기 이러면서 없앴겠지. 하지만 된다라는 생각은 해. 하지만 그게 유의미한 결과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는 없어 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참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주역도 그런데, 그건 384개를 가지고 하는 주역도 그런데, 야, 4개 갖고 하는 게 맞겠냐? 근데 이게 맞다라고 말한다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혈액형 가지고 B형은 성격이 거지 같아요. O형은 둥글둥글해서 사람이 성격이 좋아요. 이런 얘기 다 한 번씩 들어봤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성 씨에도 그게 있어요. 최 씨하고 강 씨는 더럽게 고집이 세다더라. 그게 나름이지. 물론 거기에 그 얘기가 계속 유전될 정도면 뭔가 있긴 있어. 하지만 그거를 절대값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동하지만 신통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아예 안 되느냐? 아니야. 돼. 한의학은 효과가 없냐? 아니 돼. 점은 효과가 없냐? 돼. 하지만
그것이 유의미한 작동 범위를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부정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런 거를 긍정은 하지만 쏠릴 정도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전 보러 가. 나는 안 말려. 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대하다니까. 와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가지고 부적을 하나 사. 괜찮아. 선만 안 넘으면. 선이라는 건 뭐냐면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30만 원을 받든 저 정도면 그냥 할매가 가서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혔겠어. 그 품값이라고 생각하고 줄 수 있어. 하지만 저 사람이 뭐 100, 500 이렇게 받았어. 라고 하면 선을 넘은 거예요. 그거는 기준들이 다 달라. 하지만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어. 또 마찬가지냐면 고스톱도 마찬가지예요. 고스톱을 도박으로 보느냐 아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원짜리 점 100을 쳤어. 그거 경찰에 신고한다고 잡아갈 것 같아? 안 잡아가요. 근데 그게 조금 단위가 올라가잖아요? 잡아가는 거지. 그러면 100원짜리는 도박이 아니냐? 도박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는 그 사람의 선을 넘은 게 아니지. 그거는 그냥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안에서 한 거지. 놀이의 개념에서 한 거지. 그러니까 도박 속성이 있는데 도박보다는 놀이 속성이 강한 거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딱 그 기준으로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걸 부정하나? 이렇게 얘기해. 아니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긍정하냐? 진짜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네가 쩔이야. 네가 전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고스톱은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민속놀이가 될 수도 있어. 그럼 민속놀이면 도박의 기운이 전혀 없는 거냐? 있어요. 거기에 왜 그게 없어? 그러니까 100짜리 치다가 1000짜리로 올라가고 좀 만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오? 아니 그런 거지. 그 기준들이 다 있다니까.